비닐하우스를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유튜브도 뒤지고 지역 업체 상담도 다녀봤지만 업체마다 가격 차이는 왜 이렇게 큰지, 견적서도 여러 곳 받아보긴 했는데 자재와 용어를 몰라서 처음엔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하우스를 지으며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비닐하우스 시공, 이 정도는 알고 짓자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자재 선택에서부터 시공 비용, 정부 보조 사업, 그리고 시공 후 바닥 작업, 리얼한 AS 후기 영상까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로 채웠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필수 용어 몇 가지만 짚어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견적서가 보일 거예요. 시공 금액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높이입니다. 하우스의 옆면 높이를 측고, 지붕의 가장 높은 곳을 동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뼈대가 되는 파이프 굵기와 시공 간격, 이를 마감하는 피복제가 핵심 요소입니다. 한 가지 더,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조리개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철사 조리개와 보다 튼튼한 강판 조리개가 있습니다. 강판 조리개는 철사 조리개에 비해 가격이 약 3배 정도 비쌉니다. 파이프 굵기는 25mm, 32mm, 43mm 등 다양한데 무조건 굵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우스 크기에 비례해서 적정한 규격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하우스 마감재 비닐입니다. 두께는 0.05T부터 0.15T까지 다양하고 국산이냐 수입산이냐에 따라서도 품질 차이가 있어 수명이 확연히 다릅니다. 얇은 걸 써서 1, 2년마다 교체할지 아니면 초기 비용을 좀 더 쓰더라도 5년 이상 짱짱하게 쓸지 고민하셔야 해요. 수입산은 투과율이나 내구성이 좋고 보증 기간도 5년이라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만약 농약을 많이 치는 하우스라면 교체 주기가 짧을 수밖에 없으니 가성비를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업체 사장님 말로는 저렴한 피복제는 6개월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무조건 싸게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용어와 자재를 알았으니 실제 스펙 비교 해볼까요? 보통 많이 짓는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는 폭 7m, 측고 1.78, 동고 3.78m, 파이프 굵기는 25mm와 32mm를 용도에 맞게 섞어 쓰고 파이프 연결은 철사 조리개, 석갈의 간격은 50에서 80cm 정도, 마감재인 피복제는 국산 장수 비닐을 흔히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적의 기준이 되고 비용은 평당 약 10만원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우스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이끼 재배를 해야 해서 여름 폭염과 겨울 추위를 다 막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비닐 대신 비닐, 부직포, 열 차단 필름을 수입산 총 3겹으로 시공했습니다. 눈이 와도 버티도록 석갈의 간격도 약 60cm로 촘촘하게 했고요. 가로대도 추가로 더 시공했습니다. 파이프는 32mm를 사용했고 기둥 일부는 좀 더 굵은 것을 사용한 곳도 있어요. 외부 온도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기 위해 측고는 2.6, 동고는 약 4.5m로 높게 지었고요. 옵션으로 측창 방충망과 자동 개폐기와 출입문 앞뒤, 그리고 환풍기까지 달았습니다. 자동 개폐기는 비용이 좀 추가되더라도 추천드립니다. 수동으로 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입문도 앞뒤로 내어서 옵션 비용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재와 공정이 추가되다 보니 저희는 평당 약 15만 원 정도로 단가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따라 가격은 저희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도 혹은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하우스 크기, 재배 작물, 용도에 따라 자재를 정해놓고 비교 견적을 받으면 업체 선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비용이 너무 부담되는데 하시는 분들, 정부 보조 사업을 통하면 약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정부가 정한 내재해성 규격으로만 지어야 합니다. 정해진 규격을 말씀드리면 폭 8m, 석가래 간격 50cm,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판 조리개 사용이 필수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태풍이나 폭설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하우스가 되겠죠? 재해 피해 시 보전받기도 유리하고요. 하지만 5년 의무 재배, 1년마다 현장 점검 등 지켜야 할 약속도 있으니까 나의 상황과 타이밍이 잘 맞는지 따져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신청을 해볼까 했었는데요. 당시 신청 기간이 아닌 곳도 있었지만 규격대로 하면 전체 견적이 너무 비싸지기도 해서 정작 자부담 비용은 별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0% 자비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가격이면 지원을 받아 튼튼하게 짓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이 뭘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보통 하우스 지을 자리는 땅을 돋아 올린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인데요. 우리는 하우스 옆으로 골을 파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골을 파낸 흙으로 치마가 들뜨지 않게 덮어줄 수도 있어서 내부 공간을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하랬더니 거의 아직 6m 이상 파고 있어요. 왜 최선을 다하는 건데 농지든 임야든 개간을 할 때는 꼭 물기를 잘 내주어야 사고가 없으니 유념해 주세요. 한 가지 더. 포크레인으로 땅을 다졌다고 해도 매끄러운 평탄화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게 해줄 뭔가가 필요해서 우리는 막모래를 사다가 패인 곳을 메꾸기로 했습니다. 15톤 덤프가 실어다 쏟아놓은 막모래를 하우스로 퍼 나르는 것으로 시작해 며칠에 걸쳐 작업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사부작 하자고 했는데 일이란 게 시작하면 빨리 끝장을 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하우스를 짓고 남은 파이프 자재를 활용해 노반장이 뚝딱 만든 평탄 작업 도구입니다. 저 넓은 공간에 모래를 펼쳐 깔아야 하는데 이 핸드메이드 도구가 없었다면 휴,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상당히 심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초 매트 깔기. 옛날에 차창 밖으로 농촌을 볼 때 시커먼 비닐이 덮인 것을 보면서 자연에 왜 지저분하게 저런 걸 깔아두나 했었습니다. 사과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이 소중한 제초 매트에게 그런 시선을 던지다니. 풀을 뽑거나 베는 수고를 삭제시켜준 고마운 자재입니다. 어느덧 노가다 근육이 생기고 요령도 늘고 함께 작업하는 합도 좋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돌풍이 엄청나게 불었죠? 하우스가 날아갈까봐 급하게 마감재를 찢어 바람길을 텄던 아찔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순간은 정말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를 입는 거구나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죠. 이 하우스는 동고가 거의 6m 가까이 되다 보니 저항이 더 강했나 봅니다. 저희의 연락을 받은 사장님은 바로 보다 튼튼하게 보강 작업 AS를 해주셨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나니 구멍이 난 자리가 창으로 뚫려 기운이 트이는 듯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멍난 자리를 투명 비닐로 AS 받았습니다. 오히려 답답했던 공간에 창문이 생긴 것처럼 개방감이 좋아졌습니다. 여름엔 뜨거운 태양을 막아야 해서 기존 마감재는 제거하지 않고 커튼처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화위복이 이런 거겠죠? 비닐하우스 한 번 지으면 최소 몇 년, 길게는 10년 농사를 좌우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용어와 기준들을 잘 참고하셔서 튼튼하고 합리적인 하우스 지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령초를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